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여야지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특히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미 몇 년치를 다 앞당겨 가지고 주가에는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근데 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뭐 7조 이상 이렇게 내는 날이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10조 올린 삼성전자, 야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전체에서 올렸잖아요, 그쪽은. 네, 하이닉스 참 대단한 회사가 돼버렸네요. 그러게 그 상태에서 올해 HBM 관련한 성장은 또 2배라고 또 예상을 전망을 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딱 1등 같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게 만년 자신감이 붙은 거죠. 만년 2등 했잖아요. 지금 1등 같이 얘기해요. 시장 선도력이나 지배력 이런 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저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HBM 물량을 다 미리 다 받아놨으니까 실적 나오는 거 뭐 뻔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이게 자꾸 HBM 쪽이나 이게 가다 보니까 D램 쪽도 덩달아서 가격이 강세 쪽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고, 만년 적자하고 헤맸던 낸드 쪽도 뭐 계속 기업용 그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실적만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여야지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특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하고 아주 그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식이 움직이려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주식도 최근에 보니까 선행 PR이 거의 8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뭐 15배, 12배 쭉쭉 떨어지더니 요번에 한 번 더 얻어맞아가지고 그 8배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하이닉스도 뭐 4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좋아서 참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실적을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상당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HBM 이제 12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비중이 훨씬 많아지면은 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OP 마진이 42% 들어와 보셨어요? 그러니까 매출 해봐야 17조 층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와. 17조 6천에 7조 4천. 와, 엄청난 거죠. 영업이익률 42%예요. 그리고 41%에서 또 1%포인트 더 올라온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더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HBM 고가격 사양들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사양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더 마진 쪽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오히려 뭐 마진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이 실적 나올 때마다 얻어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나올 때마다 이익률이 한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익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약간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실적과는 달리 지금 전 세계 그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경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얻어맞아 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MSCI 개독 지수에서 우리 시장을 조금 덜어내면서 하이닉스가 아주 집중타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릴 때 외국인 지분율 이런 차트를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별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있어서 저 외국인 지분율이 전 고점을 좀 뚫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바로 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관세율을 갖다가 딱 시장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 뒤로 얻어맞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라는 게 결국은 중국 견제용으로, 중국의 IT, AI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내놓은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내놓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미국의 IT 기업들 메가캡, 뭐 M7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가가 막 20-30%씩 밀려버렸잖아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 또한 급격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팔 만큼은 팔은 그 수준까지는 온 거는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뭔가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AI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AI 수요에 대한 의심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SMC에서 실적이 보여줬고 가이던스가 보여줬듯이 지금 AI 수요는 줄지 않았다. 라고 보면 TSMC에 들어가는 HBM 누구 겁니까? SK 하이닉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AI 수요에 대한 의심은 점차적으로 좀 누그러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너무 싼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들이 계속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아주 처절하게 받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복을 받으실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선행 PER로 한 8배 아주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는 한 4.7배밖에 안 돼요. 선행 PER이. 네. 그래서 정말 싸긴 싼 거죠.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더 싸질 수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ROE라는 건데 금년은 30%예요. 내년에 뭐 조금 성장은 되는데 성장하는 이 눈높이는 조금 낮아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위에는 돼요. 그렇다고 보면 PER로 봤을 때도 뭐 4배 수준 언저리인데 PBR로 봐서도 사실은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2배,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상한 자리에 지금 주가가 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시티 증권에서 Spring is coming이라고 리포트를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바로 트럼프 관세로 얻어맞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마도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제일 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지금 이 가장 큰 이 성장 이익을 이뤄냈던 데는 또 한미반도체와의 협업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한화라는 복병이 나오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업들이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에다 집중하지 않고 자꾸 마이크론에다 격려하고 삼성전자 격려해서 맞죠. 거래처 늘리려고 하잖아요. 맞죠. 이 TC 본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현업에 있을 때 당연히 이게 소울 밴더 말고 야 듀얼로 써. 왜? 아니 이 집에 무슨 정전이 날지 무슨 갑자기 무슨 상을 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딴 집에서도 그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뭔가의 방어책.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린다고 했을 때 전력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UPS라는 거를 왜 설치를 하나요? 그거 전력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전기가 그렇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보수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그 내부적으로 뭐 한화 계열사한테 이렇게 TC 본드를 갖다가 뭐 460억인가 2차에 걸쳐서 발주를 했다. 저는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랑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한미 반도체가 좀 기술력도 있고 전 세계 시장 TC 본드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조금 뭐 열받게 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에 파견했던 직원들 철수시키고 뭐 이랬다는 뉴스들. 한화 쪽 단가가 더 센 거예요. 아, 한미 쪽은 한 20% 내외로 더 싸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한화 쪽을 더 세게 쳐주니까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보다 더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쟤들을 더 비싸게 주고 저걸 구매한다고? 우리를 빼놓고 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 철수해! 그러니까 이제 인력들 한 50명 되는 사람들도 다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인천까지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거 보면 한미반도체의 이 기술력이랄까요? 이 지위가 막강하긴 해요. 이 슈퍼 을인 것 같기는 해요. 또 슈퍼 을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한미반도체도 야 우리도 단가 올려 25% 인상 통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만 공급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유력 업체한테 공급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뭐 두 군데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단가에서 차별화 둔 거는 좀 그건 열받죠. 열받겠네. 네, 내가 이제 더 이제까지 공헌을 하고 함께한 오래된 동지인데 같이 기술 개발했잖아요. 그 동지인데 네. 나는 낚여하고 새로 들어온 네. 야, 좀 열받죠. 불편하겠네. 근데 이제 한미 입장에서는 좀 큰형답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나온 코멘트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 기술력에서 그거 안 될 거다. 좀 써봐라. 그냥 소량으로 조금 들어가는 건 아마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대량으로 그거 쉽지 않을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한미 반도체가 니네가 캐파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마이크론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급하게 막 대량으로 달라고 할 때 못 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들이 뭐 다 틀린 생각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소통에 있어서 아니면 단가 책정에 있어서 조금 그게 안 좋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한미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매출이나 아니면 성장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이 될 큰 문제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순간적 이벤트로 끝난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저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다 큰 사람들인데 이게 뭐 열받았다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또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송해가지고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메스하고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삼성 전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고 뭐 어제 원수가 동지가 되고 그러는 게 이제 기업 세계고 나라 간의 관계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빨리빨리 풀고 대의를 향해서 좀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런 협력 그렇죠. 경과가 이 엄청난 이 황금 기회 그럼요.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되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20%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또 한국의 산업 관련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어제 인텔 그러게 인텔은 정말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봤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저물어가는 제국으로 비춰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 대표가 오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은 게 너무 관료화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미 한 15,000명인가 잘랐거든요. 근데 추가로 지금 한 20% 더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한 35,000명, 37,000명 이 정도 규모를 확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30%를 잘라버리는 건데.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볼 때는 과연 그러면 지금 수요 측면에서 이게 그러면 빵빵하게 다시 터져 줄 거냐. 그건 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 인텔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럼 우리나라 또 소부장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그러게요. 좀 장비주들은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면은 같이 줄 수 있잖아요.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기대할 게 없다고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도 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좋은 게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인텔 하면은 그 어쨌든 경쟁으로 AMD가 있었는데 인텔이 무너진다고 해서 AMD가 막 반사 효과를 얻을 거라는 기대, 시장의 기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MD도 보면 주가는 같이 그냥 뭐 계속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AMD 밸류에이션조차도 최근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근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그 반도체 점유율이 중국이 거의 50%가 넘을 거라고. 이 수요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꺼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자꾸 저렇게 흔들어대고 견제를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자체 밸류체인을 만드니까 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트럼프 한 번에서 끝날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게 챌린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 내수도 좀 키워야 되고 수출은 좀 다변화해야 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뭐 친중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중국에 일단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유학 갔던
유학자들도 되게 많고 미국 현지에서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고 또 중국 내에서도 뭐 소수 정예지만은 소수 정예가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공이 뭐 하나 더 붙든지 두 개가 더 붙는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탁구 선수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고 뭐 10만 명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막 1,000만 명, 1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IT 관련되는 인력 그리고 그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인력 이런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두툼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은 거의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DDR4 하면서 에이 뭐 아직 시간 기술 있을 거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DDR5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해가지고 야 수율 뭐 반밖에 안 나와도 야 보조금 줄게 이걸로 먹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아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사람들 못 쓰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퇴임한 사람도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갖다 한국말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어쨌든 뭐 백기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지금 기술력으로 좀 올라오고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떤 거는 더 앞서가고 있고 막 이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한다 해서 이게 거기서 수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뒤지고 있는 산업들 이면 뭐 계속 우리가 1등하던 것들 다 넘겨주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다는 그 뉴스 기사를 좀 본 적이 보면은 있는데 우리도 일본에서 반도체 하던 거 다 뺏어와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국으로 슬금슬금 가는 국면이 돼 있고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일부분에서는 더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더 앞서가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사실은 그 투입 편입 비중이 자꾸 낮아지는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것이 우리 한국 증시 혹은 뭔가 이 불안한 금융 시장에 뭔가 반등에 아니면은 좀 밝아지는 어떤 모멘텀이 돼줄 것이냐 이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관세율이 확 떨어져 줘야 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만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품들이 중국 거쳐서 미국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협상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과의 수출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수출 협상 관세율이 조금 낮아지면 그 정도로 아마 시장은 반응하는 거로 끝날 거예요. 이제 다만 그게 방위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협상이 될 거고 또 LNG 그거 그렇죠. 하는 거 그거하고도 연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그 믹스된 그냥 혼재된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주가들이 이미 먼저 선반영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LNG 관련돼 가서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괜찮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 관련되는 것도 거기에 아마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주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는 뭐 상선, 컨테이너선, 뭐 LNG선 이런 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군수산업, 미국의 군수산업 이슈가 지금 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MRO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아니 중국에서 만드는 컨테이너선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배에다가 싣고 오는 컨테이너 미국 들어오려면 입항료 내라. 참 이게 그게 또 미국의 힘인 것 같아.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 6천억 달러, 그쵸? 네. 무역 흑자가 나니까 네. 물건을 파니까 그 물건 파는 거에 이 뭔가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 그러니까 소비를 엄청 하긴 하네요. 너무 하여튼간 일방적으로 틀었는데 우리 조선업한테는 뭐 되게 그쵸. 수혜죠. 수혜죠. 그래서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는 조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LNG 쪽도 그렇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확실히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들어오는 그런 산업도 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뛴 감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고 군비 같은 거 뭐 주한미군 이제 비용 더 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 같은 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동맹이라고 미국을 생각했었는데 미국 못 믿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뭐 자주포를 사오든 뭐 비행기를 사오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군수 쪽도 우리가 방산 계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거를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제가 뭐 PER 말고 뭐 PBR로 보면은 이미 몇 년치를 다 앞당겨가지고 주가에는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근데 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부러지기 전에는 여기서 좀 더 좀 보자. 여기서 나올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적으로 산적해 있는 트럼프 정권 내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당장에 부러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올라가 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차라리 이런 때는 금년 하반기를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낙폭과대주가 제일 미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낙폭과대주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딴 거 아니라 소위 반도체 네. 그 이전에 주도주들이었잖아요. 네, 전력주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좀 저는 좀 중립적으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뭐 현금 비중이 있는데 이제 너무 레버리지나 이런 쪽으로 레버리지. 강하게. 지난번 보니까 미국 서학개미들도 보니까 막 빠졌을 때 뭐 3X ETF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공격적인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그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작년 2024년도에 그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라든가 이쪽에다 거래한 금액이 서학개미들이 일경이래, 일경. 그런데 4천억 손실로 나왔다고. 아이고. 데이터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힘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미국의 헤지펀드들을 제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헤지펀드들이 막 쇼치잖아요. 공매를 막 쳐놓잖아요.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몰려가 주가를 올려버려요. 올리면은 헤지펀드들이 더 숏을 강화하다가 어느 순간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러면 헤지펀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숏 스퀴즈가 나와요. 그럼 주가 더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서학개미가 이제 팔면은 완전히 끝내주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생적으로 혹시라도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게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먼저 사요. 지금 그렇죠. 싼데 뭐. 그렇죠. 사가지고 서학개미들도 일부 좀 환류하시고. 왜? 환율이 제가 뭐 어떤 분들은 뭐 1,500억 위협받을 거다 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고 나는 그 계속 내려갈 계엄 거다. 전 상황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갈 거다. 1420선으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달러화 지수만 보면 사실은 1350에서 1300 뭐 7, 80 이 선에 지금 가 있어도 돼요. 근데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 위안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관세 때리니까 여기 슬금슬금 해가지고 위안화 절하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화도 그런 걸 영향을 미리 좀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 건데 어쨌든 우리 시장을 조금 우리 자생적으로 좀 키워가지고 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MSC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겠다 우리가 이런 요건 갖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부 기관 쪽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먼 얘기다.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도 지금 편입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편입 비중이 얼마나 우리가 대만에도 이렇게 뒤지는데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그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미국 주식을 샀듯이 한국 주식들에 대해서 사가지고 공매를 친 이 외국 세력들의 이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더 슈팅하는 네.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아니 진짜예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전에 그 바이코리아 열풍. 네, 대단했잖아요. 저는 바이코리아 때 이제 현업에서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대감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다가도 나중에는 굴러 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이렇게 동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한쪽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아서 좀 하면 어떨까? 하반기에는 그런 에너지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만 해도 뭐 기분 좋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또 한번 뭉칠 때는 또 뭉치는 민족이긴 한데 아, 싸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모멘텀이 뭘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싸다는 거. 네. 이제까지 한국 증시 원래 그랬잖아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바뀔 수 있다.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안 바뀌면 우리나라 진짜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다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어떡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금융이라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리고 소상공인 다 지금 다들 문 닫고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불어일으켜 가지고 뭔가 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GDP도 뭐 1%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점점 내려갈 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국면 전환을 반드시 할 타이밍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